안녕하세요. 커피 디톡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신야 히로미 박사의 커피 에네마로 변비 탈출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커피 에네마는 커피 관장을 뜻하는 말이죠. 이 책을 쓰신 신야 히로미 박사님은 일본 의사로 위대장 내시경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십니다. 미국 레이건 전 대통령의 주치의이셨고 1969년 미국에서 대장 내시경을 통해 개복하지 않고 대장 폴립 절제 수술을 세계 최초로 성공하신 의사로 유명합니다. 그는 장이 좋지 않은 그의 환자들에게 몇 가지를 처방하면서 커피 관장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그분 스스로도 수십 년째 매일 커피 관장을 하시면서 커피 관장의 이익에 대한 내용을 책으로 여러 권 집필하셨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한 권인데요. 책의 목차를 보니 총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1장, 왜 커피 관장인가? 제2장, 장수하려면 체내 효소를 증가시켜라. 제3장, 건강과 젊음 유지를 위한 물 제대로 마시기. 제4장, 건강에 좋은 보조식품. 이번 영상은 제1장 왜 커피 관장인가 하는 내용에서 위장 상태와 건강, 변비와 변비약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는 질병은 암이다. 최근 특히 한국과 일본인들에게 급증하고 있는 것은 대장암이다. 식사의 내용이 서구화된 것이 큰 원인 중에 하나이다. 나는 지금까지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25만 명 이상의 위장을 내시경으로 관찰해오고 있는데 이 풍부한 임상 경험을 통해 내가 얻은 결론은 위장의 상태와 사람의 건강 상태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점막면이 핑크색이고 돌기나 숙변의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은 깨끗한 위장의 소유자는 외모가 젊어 보이고 건강 상태도 매우 좋은 반면 위나 장에 점막 돌기가 있거나 숙변이 붙어있는 사람은 외견상으로도 늙어 보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병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 위나 장의 상태는 온 몸의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몸 상태가 나쁘면 얼굴색이 나빠지는 것과 같이 위나 장의 상도 좋지 않음을 경고한다. 따라서 좋은 위상, 그리고 좋은 장상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질병 예방과 장수를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된다. 좋은 장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식사와 생활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 또 식사와 함께 중요한 것이 올바른 배설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먹은 음식물을 24시간 이내에 배설시키는 일이다. 그러나 음식물을 먹기는 쉽지만 배설하는 것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배설의 문제는 결코 간단치가 않다. 변비가 있는 사람들은 변비를 치료하려고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지만 생각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해 애를 먹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여기 소개하는 커피 관장은 누구나 집에서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효과가 매우 좋아 변비를 비롯한 배설 문제로 고생하는 독자들에게 적극 권유할 만하다. 커피 관장이란 커피로 장 내의 변을 깨끗이 씻어내는 방법으로 변뿐만 아니라 체내에 쌓여있는 독소까지 함께 배설시켜 간의 활동을 높이는 효과도 있어 미국에서 평판이 매우 좋다. 이 책은 이런 커피 관장에 대해 자세히 다루는 한편 체내 요소, 물, 그리고 건강 보조식품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본다. 당신의 위장 상태는?
내가 새로운 의학의 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해 외과 연수의 자격으로 미국 유학을 시작한 1963년, 당시의 의술로는 아직 암이 되지 않은 위장의 폴립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메스로 배를 여는 개복 수술을 해야 했었다. 그러나 당시 나는 1, 2cm 정도의 작은 대장 폴립 하나를 제거하기 위해 환자들에게 부담이 큰 개복 수술을 꼭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항상 갖고 있었다. 미국에 온 지 4년이 지난 즈음 나는 위나 대장의 내부 모양을 볼 수 있는 내시경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미국인에게 많이 보이는 대장 폴립을 이 기구로 절제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만약 개복 수술을 하지 않고 폴립을 절제할 수만 있다면 이는 내시경 외과 기술이 비약적으로 진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환자들의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 그 뒤 여러 차례에 걸친 임상 실험을 거쳐 나는 1969년 개복 수술이 아닌 크로노파이버 스코브를 이용한 대장 폴립 제거 수술에 성공했는데, 이것은 세계 최초의 일이었다. 나는 1981년 플로리다에서 열린 미국 위장내시경 학회에서 이 내시경 수술의 기술을 촬영한 16mm 필름을 발표했다. 이때 학회장 안에 있던 약 1000명이나 되는 내시경 전문의들이 모두 기립하여 내게 박수를 보내던 장면은 지금도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다. 그 뒤 30여 년간 내시경 전문의로서 미국과 일본에서 25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위장을 검사하면서 얻은 나의 결론은 사람의 위장에도 사람의 인상처럼 위상이나 장상이 있다는 점이다. 몸이 좋지 않으면 얼굴색이 나쁘게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의 건강 상태의 좋고 나쁨에 따라 위상이나 장상이 나타난다. 30대부터는 위상이나 장상이 나쁜 사람은 고혈압이나 통풍, 고지혈증, 당뇨병과 같은 소위 생활습관병에 걸리는 일이 많고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반대로 좋은 위장의 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노년기에 들어도 몸의 상태가 좋고 건강하며 외견상으로도 젊어 보인다. 질병은 날씨와 비슷해서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내리는 일은 없다. 맑음에서 흐림이 되었다가 비가 내리듯 질병도 몸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가 몇 년간 계속되다가 정말 병이라 할 수 있는 상태로 이행된다. 이럴 때 그 위기의 징후를 알아차려 건강한 상태로 복귀하려는 노력이 따른다면 다행한 일이지만 질병을 선고받을 때까지 아무런 손도 쓰지 않는다면 이는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후자 쪽인 경우가 많아 의사로서 안타까운 생각을 떨칠 수 없다. 내가 위상과 장상을 매우 중요시하고 강조하는 것은 위상과 장상을 통해 현재의 자기 건강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위장은 음식물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므로 좋은 위상과 장상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는 곧 식사와 물과 배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의 위상이나 장상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낙담할 필요는 없다. 지금부터라도 식생활의 개선을 통해 충분히 좋은 위장 상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몸은 음식이 결정한다. 위와 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상이나 장상의 어느 한쪽만이 특별히 나쁘거나 좋은 경우는 없고 함께 영향을 받아 나타나기 마련이다. 좋은 위상과 장상의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해보자. 좋은 위상과 장상. 점막이 부드럽고 전체적으로 균일하고 깨끗한 핑크빛을 띠고 있다. 내시경 검사를 위해 공기를 주입하면 천천히 부풀어 오르는 것이 특징이다. 나쁜 위상. 한눈으로 보아도 위의 색깔이 더럽다고 느껴진다. 표면색이 한결같지 않고 붉은색이나 흰색, 핑크색 등의 얼룩이 있으며 표면의 점막도 울퉁불퉁하다. 나쁜 장상.
위상과 마찬가지로 나쁜 장상도 색이 더럽고 표면의 점막도 매끄럽지 않고 모양이 변해 있거나 마치 바깥쪽에서 고무줄로 맨 것 같은 자국이 있다. 또 장에 폴립이 생겨 있거나 점막의 주름에 변의 찌꺼기인 숙변이 붙어 있는 것이 보이기도 한다. 내시경 검사를 할 때는 통상 사전에 변을 배출하는 약을 먹이기 때문에 대개 장에는 변이 남아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검사 때 숙변이 남아있거나 묽은 변의 잔류가 많이 보이는 사람은 평소 심한 변비로 인해 장에 폴립이나 암과 같은 어떤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다. 또 위장의 상태와는 별개이지만 구린내가 심한 것도 특징이다. 구린내의 원인은 과잉 섭취된 육류나 유제품 등의 동물성 단백질이 장 안에서 부패를 일으켜 유독가스를 발생시키고 그 잔류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중년 이상의 사람이 이런 모습의 위상이나 장상을 갖고 있다면 변비나 비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의 생활습관병, 성인병이나 암과 같은 질병에 걸려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은 설령 지금은 멀쩡하다 해도 가까운 장래에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 나이가 젊다고 하더라도 안심은 금물이다. 미국 식생활의 흉내가 대장암을 급증시켰다. 미국 사람은 식사 때마다 의례 두꺼운 스테이크를 먹을 것으로 많은 동양인들은 생각한다. 과연 그럴까? 실제 1950년에서 1970년대 미국에서는 스태미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육식이라며 고단백질의 지방이 많은 식사가 유행했었다.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 이런 식사를 하고 있는 미국인들의 장상은 정말 악상 그 자체이다. 장이 단단하고 짧으며 내경이 좁고 숙변도 많다. 이런 사람들은 대장 경련증, 계실증 등에 걸려 있는가 하면 대장 폴립이나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에 걸려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 심하게 살이 쪄 있고 심장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생활습관병도 함께 나타나 있었다. 1980년부터 정기적으로 일본으로 돌아가 일본인 환자들을 검사하면서 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일본인의 장상이 미국인의 장상과 매우 닮아 있다는 점이었다. 왜 그럴까? 이것은 일본인이 미국식 생활을 흉내내어 육류 중심의 고단백, 고지방 식사를 하면서 본래 일본식의 주류를 이루어온 곡류, 야채, 해조류, 과일 등 자연의 식물 섬유를 섭취하는 양이 훨씬 줄었기 때문이다. 고기를 많이 먹는 미국인의 성인 8에서 10명 가운데 한 사람에게 폴립이 있으며 대장암에 걸리는 사람만도 1년에 13에서 14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것이 고단백, 고지방식을 계속해온 미국의 현실이다. 그러나 이제 한국이나 일본도 이 같은 결과를 남의 일로 여겨서는 안 된다. 1977년 미국 정부는 소위 맥거번 리포트라고 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 상원의 영양문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맥거번의 이름을 따서 발표된 이 보고서는 미국의 주요 사망 원인이 되는 질병이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동물성 지방의 섭취를 줄이고 정제되지 않은 곡물과 야채, 과일류를 먹는 것이 질병을 감소시키고 고액의 의료비를 삭감하는 방법이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보고서는 바로 미국인의 고단백, 고지방 위주의 식사에 대한 일대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미국은 지금 앞으로 의료비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에 예방의학의 지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없는 미국에서는 자기 건강은 자기가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매우 강하다. 그 덕택인지 미국은 식생활의 개선 등을 통해
최근 10년간 암 발생률 그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 미국인은 육류도 잘 먹지만 그 이상으로 야채도 아주 많은 양을 섭취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의 식생활에 대한 반성으로 20년 전부터 생선 중심의 저지방식, 정제하지 않은 곡물이나 콩류를 섭취하는 식사도 유행하고 있다. 반면 고단백 고지방식이라는 미국 식사의 나쁜 부분만을 계속 따라하고 있는 일본인들이나 한국인들의 암 발병률은 여전히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장기간의 변비는 폴립, 암의 원인이 된다. 장상을 나쁘게 만드는 원인의 한 가지는 변비인데 특히 식생활이나 물의 잘못된 섭취 방법,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습관성 변비가 문제이다. 습관성 변비에는 다음 두 종류가 있다. 이완성 변비. 장의 수축과 긴장의 움직임이 느슨해져 변을 내보내는 데 필요한 연동운동이 약해져 변이 나오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이 상태가 되면 매일 배변을 해도 결장의 상부 쪽에는 대량의 변이 남아있게 되어 악취가 나는 대량 가스의 배출과 복부에 팽만감이 있게 된다. 경련성 변비. 간단하게 말하면 이완성 변비의 반대가 되는 경련성 변비이다. 장의 경련이나 수축이 강하면 장관의 둘레에 조금씩의 간격을 두고 몇 개의 고무줄을 메어 놓은 듯한 상태가 된다. 경련이 된 장과 장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공간이 생기는데 그곳에 변이나 가스가 차기 쉽다. 이런 대장에서는 변이나 가스가 쉽게 흐르지 못하고 막혀 변비가 되거나 장의 표면 점막과 장의 경련 사이에 숙변이 차게 된다. 이유가 다른 경우도 있지만 변비의 첫째 원인은 식생활에서 비롯된다. 변비는 야채나 해조류, 과일, 미정제 곡물 등 식물성 음식물을 적게 섭취하고 육류나 지방이 많거나 우유, 치즈, 요구르트 같은 고단백 식사를 하는 사람, 또 어류라 하더라도 어류가 식사량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주로 나타난다. 또 육류나 유제품 등을 대량 섭취하면 장의 여기저기에 결실이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장의 흐름이 나빠져 장의 점막 주변에 숙변이 남아있게 되어 대장 폴립이나 대장암 발생의 원인이 된다. 변비가 건강에 좋지 않은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어보자. 가령 음식물 쓰레기를 집 밖에 버리지 않고 집 안에 방치해 둔다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굳이 따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짐작이 갈 것이다. 입으로 들어온 음식물 역시 몸 안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라고 할 수 있다. 집안의 음식물 쓰레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썩게 되어 온 집안 가득 심한 악취가 진동해 견디기 힘든 지경이 되듯 장 안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우리들이 먹은 것이 잘 배설되지 않고 장내의 변으로 차 있는 상태가 계속되면 장 안에서는 독소나 부패 물질이 발생하게 된다. 그것이 유화수소, 페놀, 스카톨, 인돌, 암모니아, 메탄, 히스타민 등의 많은 아미뉴 등이다. 게다가 이런 장 안에서는 활성산소라고 하는 강한 독성을 가진 나쁜 산소의 발생이 쉬워진다. 이런 유해물질이 장의 점막세포에 DNA를 자극하거나 파괴하면 대장의 내부에 폴립이나 암이 발생하기 쉬워질 뿐만 아니라 혈액 안으로 흡수되어 전신으로 돌아다니며 세포의 DNA 등을 상하게 해 여러 가지 암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상태가 단기간이라도 계속되면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 장내 세균은 대장이나 소장 안에 사는 100에서 120조 마리나 되는 균으로 장내의 활동뿐만 아니라 전신의 면역력을 높이는 등
인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장내 세균의 균형이 무너지면 장내에는 나쁜 균이 증가하고 독소나 노폐물이 많아질 뿐 아니라 장내 세균이 담당하고 있는 전신의 면역력도 저하된다. 따라서 먹은 것은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배설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먹은 것을 24시간 이내에 배설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특히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에겐 엄청난 부담이 되어 또 다른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변비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게 마련이어서 그 원인을 제거하면 변비 문제는 해결된다. 그런 점에서 변비의 개선을 위해 첫 번째로 실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식생활을 바르게 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다. 식사의 구체적인 섭취 방법에 관해서는 나중에 따로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내가 권장하는 식사법만 지킨다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믿는다. 그렇더라도 제대로 된 식사법을 실행하지 않거나 변비약을 상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커피 권장을 이용해 보라고 권유한다. 변비약의 만성적 복용을 절대 금하라. 변비가 장기간 계속되어 장 안이 변으로 막혀 있으면 해롭다는 것쯤은 이제 독자들도 잘 알고 있을 줄로 안다. 그래서 혹시 변비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하여 변비약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여기에도 대단히 중요한 주의할 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변비약을 장기간 상용하는 문제이다. 미국에는 변비약이 약 4만 5천 종류나 있는데 한국이나 일본에서도 그에 못지않은 많은 종류의 변비약을 약국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약으로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여 변통을 꾀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변비약을 상용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특히 한방약으로 만든 변비약은 안심하다고 생각하여 계속 이용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해롭기는 마찬가지이다. 한방약이라 할지라도 변비약에는 변통을 좋게 하는 약초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한방약을 장기간 취한 사람의 장에서는 오히려 강한 경련과 수축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하여 변비뿐만 아니라 설사와 변비가 반복되기도 한다. 경련성 변비를 겪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대개 이런 변비약의 상용이 이유가 된다. 또한 그 변비약에 함유되어 있는 안소라신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이 장의 점막을 변색시켜 장의 색깔이 거무죽죽하게 되는 색소 침착증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장 점막이 까맣게 되면 폴립이나 암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가 된다. 따라서 한방약을 처방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변통을 좋게 하는 약초가 들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한방약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약이고 부작용도 있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한방약의 장기간 상용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먹을 때는 반드시 자신에게 있어서의 필요성과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또 알로에나 센나, 허브류 등 설사 효과가 있는 약초도 색소 침착증을 일으킨다. 나는 알로에나 센나, 허브류 그 자체가 나쁘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장기간 매일 계속 섭취하면 장 점막에 독성을 갖게 하므로 좋지 않다는 것이다. 무슨 일이라도 지나치면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시판되고 있는 변비약도 약물이므로 장기간의 상용은 인체에 나쁜 영향을 초래한다. 특히 간 기능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다. 장 점막에도 화학물질은 동물이 된다. 내시경으로 장상을 보면 장 점막이 뱀가죽처럼 여기저기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의사는 이러한 장의 상태를 결장 색소 침착증이라고 진단한다.
이렇게 되면 본래의 장 활동을 잃게 되어 자연적인 배설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게 된다. 센나잎이나 알로에 등 자연의 변비약으로 시판되고 있는 변비약이나 약초에도 안소라신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따라서 변비약을 2, 3개월 이상 계속 복용하면 장 점막의 색소 침착이 나타나게 되고 약의 양을 증가시키지 않으면 점점 효능도 떨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또한 변비약의 장기간 상용은 비타민, 미네랄 등을 함유하는 영양소의 흡수를 저해시키고 빈혈이나 골다공증, 간기능 장애 등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높다는 사실도 덧붙이고 싶다. 그러나 이미 변비약을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커피 관장을 꼭 시작하길 바란다. 3에서 6개월 안에 변비약의 악영향인 장의 색소 침착이나 경련 등이 사라지고 정상적인 깨끗한 장의 상태로 회복된다.